집합끼리 연산, 기호 알고 있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알고 있지? 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산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려줄 건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자,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합니다. 어떤 상황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면 어떤 집합, 합집합과 뭐에 대해서?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차집합은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위치 바꾸는 거. 그 두 집합을 하나의 연산기호를 기준으로 위치를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 결과가 같다. 뭐가 성립하는데? 결과가 같다가 이제 교환 법칙이죠. 내가 또 뭐 설명해줘야 되니? 아니요. 안 해줘도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합집합, 교집합을 기준으로는 양변을 왔다 갔다 바꿔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역시나 누구를 기준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기준으로 뭐가 돼요? 합집합과 교집합을 기준으로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해. 합집합에 대해서 성립해요.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해요. 오케이? 근데 결합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확인. 먼저 묶는 거야. 결합. 묶는 거야. 괄호로 묶어요. 그러면 그 연산을 먼저 하겠죠. 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C하고 합집합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세 개의 모임을 다 합칠 건데 A, B를 먼저 합치든 누굴 먼저 합치든 BC. B, C를 먼저 합치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묶는 게 뭐야? 결합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합집합, 교집합이 나올 때는 성립 안 해. 합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교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하죠. 네. 더하기 성립해 안 해? 하죠. 근데 곱하기랑 더하기랑 동시에 나왔을 때는 뭘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게 이제 뭐예요? 분배 법칙은 곱하기랑 더하기랑 같이 나왔을 때지.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왔을 때. 우리 같이 나오는 영어로 뭐예요? together. both 이런 느낌 아닙니까? 같이 나왔을 때. 그럼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요? 이치?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 하나만 나왔을 때. 얘는 두 개가 나왔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 뭐야? A 합집합 B에 교집합 C. 이렇게. 그럼 일단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와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교집합을 먼저 내가 연산하겠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네. 그럼 이거랑 뭐가 같냐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의 C랑 같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겠어? 그러면 곱하기 더하기면 어떻게 해? 분배해주지?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증명은 어떻게 해? 증명은 뭘로 하기로 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기로 했잖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랑 C의 교집합이 있고 그 두 개를 더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 세 개짜리를 그릴 건데 두 개짜리는 그려봤죠. 세 개짜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 그리거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합집합은 내가 빗금이 같은 방향이라 그랬지. 색깔 같은 색으로 했대. 그럼 A를 일단 먼저 빗금을 쳐요. 이렇게. 자, 이제 뭐 할까? B하고 C의 교집합이지? B하고 C의 교집합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내가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 이거랑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갈게요. A, B, C
자, 갈게요. 와. 가볼까? A 합집합 B는 어디야? A, B를 다 갖고 가면 되잖아. 네. 그러면 내가 노란색으로 해줄게.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A 합집합 C는 어디야? A하고 C 다 갖고 와요. 됐어? 이 둘의 뭐래? 교집합. 교집합은 뭐예요? 스테이크죠. 지금 스테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 스테이크지. 맞아. 여기 스테이크야? 아니잖아. 여기 스테이크지? 여기랑 어때? 같죠? 아, 그래서 우리는 분배 법칙과 비슷한 연산이 성립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당연히 뭐하고 바뀌어도 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해되겠니?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합집합 또는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A라는 녀석과 B교집합 C라는 녀석의 위치를 바꾸어도 성립을 해요. 이해되겠어요? 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아래 있는 것들 내가 이제 공간을 좀 줬잖아요. 이거는 뭘 하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직접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정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연산법칙 겁나 많이 써놨죠. 연산법칙 겁나 많이 써놨어. 정리라고. 숙제를 내줄게요. 숙제. 여기에 지금 연산법칙을 내가 15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렇죠? 내 교재를 보면 연산법칙이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연산법칙을 전부 한 번씩 뭐 해보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숙제입니다. 딴 거였네요. 응? 이거 저번 시간에 준 거예요, 이 자식아. 이제 여러 가지 연산 법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우리 차집합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11번에 보시면 A 차집합 B 이런 거.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플에 어떤 표현들이 있지? 다 적어볼까? 차집합. 차집합은 없나? 그럼 내가 적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A의, 빼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해서?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자식을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A 차집합에 A 교집합 B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A 합집합 B 빼기 얼마? 차집합 B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좀 어려운 건데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새로 나온 거지?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 다 했었고 요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차집합은 빼기는 앞과 뒤를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며. 바꾸는 순간 뭐가 돼? 여집합이 돼. 이해되겠어? 차집합은 앞뒤를 바꾸면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앞뒤를 바꿀 때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집합이 돼야 돼. 왜 그런 거 한번 해봐. 요 자식은, 그러니까 요 자식부터 볼까? 요 자식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니?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여집합의 여집합 해도 됩니까? 되죠? 네. 여집합이 여집합 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식을 내가 누구하고 누구를? 교집합과 여집합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차집합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앞에 거에서 누구를?
A의 여집합을 뺀 걸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원래 분명히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교집합, 여집합은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교집합, 여집합을 다시 차집합으로 바꾸고 나머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그대로 써주시면 돼. 이해되겠니? 이렇게도 증명이 된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있어 없어? 있어. 봐봐. 그쵸? 거기 있죠. 자, 어떻게 하나 봐. A 합집합 B 여집합을 내가 쓰고 싶으면 이거는 뭐랑 같다라는 거야? 마치 이것도 분배 법칙처럼. 여집합은 분배 법칙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눠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이 자식들 봐라. 성립해 안 해? 야,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 약간 이런, 쌤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이거잖아 지금. 그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안 해.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교집합.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여집합을 A에다가도 주고 합집합에다가도 주고 B에다가도 준다고 보면 돼. 오케이? 여집합은 모든 애들한테 다 주면 돼요. 오케이? 합집합의 여집합은 누구야? 교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니?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13번 갑니다. if 만약에 A 합집합 B가 뭐라고 한다면 공집합이라. 이거 무슨 말이야? 두 집합을 합쳤어. 그런데 원소가 아무도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집합을 다 포함했는데 원소가 없대. 무슨 말이야? 둘 다 공집합이라는 거. 어려운 말 아니죠? 이 말은 A도 뭐고? 공집합 2고 and B도 왜 이래?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B도 공집합이다. 자, 하나 더. A의 교집합 B가 뭐라고 됐어? 전체 집합입니까? 전체 집합. A랑 B를 모아가지고 겹치는 애들만 따로 내가 집합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래. 무슨 말이에요? A도 B도 둘 다 전체 집합이면 되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A도 뭐고 전체 집합이고 and B도 뭐고 전체 집합이다. 이해됩니까? 자,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만약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래.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거 기억나니?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A, B가 서로소이면 둘이 합치면 전체가 나오는데 겹치는 게 없대. 무슨 말이야? A, B를 합치면 A, B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데 겹치는 건 하나도 없대. 그죠? 둘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3학년 가면은 확통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확통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배반 사건. 배반. 어떤 느낌이에요? 배신하다. 배신. 그지? 배신. 너 나랑 애랑 배반이야. 그 말은 나랑 애랑 뭔가를 같이 할 수가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해되겠어? A랑 B랑이 교집합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있는 애들은 저 모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너네 이씨 나한테 수업 듣는데 저기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돼, 안 돼? 근데요. 안 되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집합과 저 집합은 무슨 관계야? 서로소의 관계야. 알겠어? 네. 그러면 근데
저쪽에 있는 애들하고 우리 쪽에 있는 애들하고 더하면 뭐가 돼? 전체. 전체가 되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우리를 빼면 누가 나오는 거야? 쟤네. 쟤네가 나오는 거지. 그게 여사건이죠. 아, 여집합이 여집합. Sorry. 자,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고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당연히 A 여집합이 누구다? B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15번. 자, 임의의 A에 대해서. 임의의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사람 이름이 아니죠? 자, 임의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런, 모든. 내가 어떤 집합을 갖고 오든 간에 A 합집합 누가? X가 뭐면? A면 야, 내가 어떤 집합을 갖고 와도 이 집합이랑 더하면 그대로 내가 나온대. 아무 집합이나 갖고 와도 요 집합이랑 합하면 그대로 유지가 된대. 그럼 갖고 온 집합이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내가 더하는 집합, 이 X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이거는 X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이거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줄게. A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A랑 X를 더한 거 이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게 A래. 그러면 이게 요 자식이라는 거잖아.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 자식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이야. 우리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케이? 어떤 두 개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있는 부분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 부분을 이 사과 모양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냐? 사과 모양? 차집합 생각 안 나요? 사과 모양 차집합이거든. 그래서 X 빼기 A가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자, 근데 그냥 A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임의의 A라 그랬어. 어떤 A가 여기 오던 간에 결과가 공집합이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X가 누구예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A가 어떤 집합이 오던 간에 항상 X는 이 A의 부분집합이래. 그걸 성립하게 하는 X는 뭐밖에 안 돼요? 공집합밖에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자, 반대로 가죠. A 교집합 X가 A가 뭐든 간에 항상 A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X는 전체 집합이 되더라. 자, 이것도 증명 가능하죠. 그럼 스테이크 볼 필요가 없어. 자, 이 부분이랑 누구랑? A랑 같대. 이거랑 같대. 분홍색이랑 보라색이랑 같대. 그럼 어느 한쪽에만 있는 부분 찾았어? 어느 한쪽에만 있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지? 네. 사과니까 차집합이죠? 네. A 차집합 X죠, X. 너가 공집합이다 이런 소리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A가 누구예요? X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A를 갖고 와. 내가 집합을 아무거나 갖고 와도 다 X의 부분집합이래.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는 뭐밖에 없어? X는 전체 집합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연산 법칙들도 다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사진은 지웠지? 어쩔 수 없지. 자, 보세요. 원소역에서 아주 중요해. 여기 애들이
어려워하는,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대칭 시켜가지고 최단거리, 그지? 최단거리. 그 기억나지? 네. 그거 약간 버금가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해봐야 센 B의 상문제 정도 급이야. 알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벤 다이어그램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제. 일단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2개짜리.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이렇게 원으로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전체 집합까지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영역이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이게 2의 제곱계예요. 2의 제곱계.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는 2개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영역의 개수를 확인하면 돼요. 모든 영역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를 그려볼 건데, 이거 내가 아까 알려줬죠?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영역이 몇 개가 돼야겠어요, 여기는? 8개. 2의 세제곱 8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A하고 B까지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자,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영역이 있지? 이 4개의 영역을 각각 2등분 해주면 8개가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려버리면 돼?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C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초록색도 C에 있는 부분과 C가 아닌 부분. 이 초록색도 C인 부분과 C가 아닌 부분. 이 초록색도 C인 부분과 C가 아닌 부분. 이 초록색도 C인 부분과 C가 아닌 부분. 해가지고 총 8개가 돼요. 이 8개는 2의 몇 제곱이 돼? 3제곱이고, 이 3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 3에서 온 거죠. 이해되겠어? 네. 자, 그 다음. 나올 일은 없어요. 문제에 나올 일은 없는데, 재미로 알려줄게요. 4개짜리.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서 수학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수학과 나오신 분들도 다 알 겁니다. 내가 3개까지는 잘 그렸다 이 말이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릴까? 이런 느낌. 이건 바이러스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영역이 총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이 모든 8개의 영역을 다 2등분해야 돼. 근데 원으로는 안 돼, 이게. 응? 너 어떻게 아니? 아, 내 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서 출발해볼게. 그럼 이거 일단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요. 그럼 이것도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요. 이것도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요 바깥쪽을 2번 쪼개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모든 초록색을 전부 다 2등분하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영역 개수를 세줘보면 보라색으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고 16개가 나와요. 그래서 2의 4제곱. 이 4는 여기 4개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재미로 알아주세요. 나는 이거 한 6개까지 해봤어요. 6개까지. 그때 학교에서 아마 그냥 해봤어요. 재미로.
자, 쌤, 집합을 도대체 왜 그리는 거예요? 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거 유한집합 원소개수잖아요. 원소개수를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에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거기에 내가 그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쓸 수 있어요. 알겠니?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는지를 배워봅시다. 합집합 원소 개수. 자, 내가 어떤 두 집합을 합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지. A 합집합 B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해갖고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편의상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뭐예요? 그죠? 그냥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달라. 왜 달라? 왜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저 왼쪽 거는 겹치는 거 빼고 오른쪽 거 겹치는 거안 빼고. 그쵸. 수학 듣는 애가 있고 영어 듣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합쳐갖고 명단 작성해서 내가 사람 수를 세고 싶어. 그럼 수학 듣는 애들 다 5명이야. 예를 들어서 영어 듣는 애가 5명이야. 그러면은 합치면 10명 되니? 맞아요? 아니잖아.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듣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2번 세줘야 돼? 2명이야 그게? 아니죠, 1명이죠. 그래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겹치는 걸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합집합은 두 개를 더하고 겹치는 거 빼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교집합도 갈 수 있겠지. 너랑 뭐만 바꿔주면 돼? 자리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교집합은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더하고 누굴 빼줘? 합집합을 빼주면 돼. 이렇게.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2개짜리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 세 개를 합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3개를 다 더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A, B에 겹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빼줘야겠지. 네. A, B 겹치는 애들을 빼줬어 내가. 그 다음 또 B, C에 겹치는 애들이 있겠지. B, C 겹치는 애들 빼줬어. 그 다음 또 A, C 겹치는 애들이 있겠지. A, C 겹치는 애들 또 빼줬어.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 3개 다 겹치는 놈들은 여기서도 빼주고 여기서도 빼주고 여기서도 빼줬어. 그죠? 그러니까 몇 번 더 해줘야 돼?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갑니다. 하나짜리 더하세요. 그 다음 2개짜리 빼세요. 그 다음 3개짜리 더하세요. 이해되겠어? 합집합은 그렇게 갑니다. 하나짜리 빼기, 2개짜리 더하기, 3개짜리 빼기, 점점점. 이렇게. 오케이. 이해돼? 네. 응. 그럼 원소가 4개야. 아니, 집합이 4개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짜리 다 더해. 그 다음 2개짜리 다 빼. 3개짜리 다 더해. 4개짜리 빼. 그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 원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스킬 뭐라고 돼 있어? 집합의 은혜. 스킬이에요, 스킬. 집합을 분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보통 두 개로 먼저 해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원소를 적을 건데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개고 B라는 집합의 원소가 7개라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요 영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역을, 집합을 분해하는 거야. 집합을 각 영역으로 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전체. 그럼 영역이 4개 나오지? 그럼 문자 몇 개 쓰면 돼? 4개 쓰면 돼. 자, 여기를 뭐라고 써?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쓰세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식을 써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A 플러스 B가 얼마? 5. A 플러스 B는 5. B 플러스 C는 얼마? 7. 그럼 B 플러스 C는 7. 이거 두 개 일단 알아냈고, 항상 숨겨져 있는 자식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 식이 바로 A, B, C,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 정확하게 추가하면 정수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네. 왜냐면 마이너스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게 바로 집합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름 붙여놨어요. 자, 하나 남았어. 합집합했어요. 교집합 그 와중에 있었어.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여집합과 차집합을 갈게요. 자, 일단 여집합부터 가볼게요. 내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A가 아닌, A 모임이 아닌 애들의 원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전체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빼버리면 되겠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어? 자, 이게 여집합이고요. 그럼 차집합은 어떻게 하냐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분이냐면 차집합은 사과야, 사과. 애플. 여기. 그럼 여기에 원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여기에서 누구 빼주는 거야? 요 부분을 빼주는 거야. 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야. 오케이? 또 다른 방법 뭐야? A 합집합 B에서 누구 빼주는 거야? 그치, B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소 개수 최대 최소 심화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상황 첫 번째 집합이 2개일 때만 알려줄게. 알겠지? 2개일 때 많이 나와. 3개일 때는 외워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분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2개일 때는 바로 우리가 쉽게 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려줄 거야.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할 겁니다. 상황 파악. 상황 파악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교집합을 기준으로 할 거야. 교집합. 교집합 기준. 여기. 나보고
보통 B로는 안 줘요. 어디로 줄까? 자, 생각을 해봐. A의 개수 고정, B의 개수가 고정이야. 그럼 교집합이 최대래. 교집합이 최대. 가장 많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최소가 되겠죠? 아니, 생각해봐. 야, B가 5개야. 근데 여기에 최대로 들어가야 된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최소가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뭐가 돼? 최소가 되겠지? 이해가 돼? 그렇게 상황 분류를 하는 거야.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야. 교집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봐. 이 부분, 이 사과가 최대래. 여기가 최대래. 그럼 교집합 뭐가 돼? 최소가 되겠지.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뭐를 알려줄 거잖아. 두 번째.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보여. 이 교집합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알려줄 거야. 자, 일단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A, B 중 작은 것, 작은 값이라고 할게요. 정리 좀 해줘. NA, NB 중 뭐? 작은 값. 외워놔 일단. 자, 최소는 0하고 NA 플러스 NB 빼기 NA 합B 중 큰 값. 이렇게.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봐봐. 내가 NA가 얼마라고 할까? 10으로 고정이야. 그 다음 NB는 6이라고 할게요. 그럼 A의 원소는 10개예요. B의 원소는 6개입니다. 이것만 놓고 볼게. 그럼 내가 겹치는 원소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해요? 6개. 상식이지? 겹치는 원소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둘 중에 작은 걸 가져가시면 돼요. 10하고 6 중에. 이걸 우리가 상황으로 보통은 문제집이나 이런 데 주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부분집합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자, 그 다음 최소.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는 여기가 최소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어때? 그냥 안 겹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겹치는 애가 없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전체가 14명이라고 해볼게. 전체가 14명이야. 그러면 10명하고 6명이 안 겹칠 수가 있어? 아니요. 없지. 왜 안 겹치면 16명이 돼버리잖아. 근데 전체가 14명이래. 그럼 최소 몇 명이 겹친다는 소리야? 2명이 겹친다라는 거겠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너네 둘을 더하고 누굴 빼? 전체를 뺀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둘을 더하고 전체를 뺀 거. 근데 보통 이게 왜 A 합이라고 썼니? 전체라고 해야지. 쏘리. 이겁니다, 이거. 전체예요. 잘못 썼대.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외워두면 좋아요. 이걸 외워두면 좋아. 내가 이걸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알겠죠? 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너네들이 생각을 해서 풀면 돼. 그리고 쌤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이걸로 풀면 다 풀려. 알겠니? 네. 이걸로 풀면 다 풀려. 단점 뭐예요? 문자가 너무 많아. 계산이 복잡해. 그 정도 감안해야 돼. 내가 계산에 자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암기에 자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쉬었다 합시다.